나이도 지금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의 늑연고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의 연골의 퀄리티가 훨씬 높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 폭도 되게 갸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무턱 부분이 개선되면 굉장히 크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에 대해서 좀 상담드리러 왔는데 원하시는 모양, 사진 따로 있을까요? 사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예전부터 코를 정면에서 봤을 때 네. 좀 코가 좀 처져 있는 느낌이 네네. 들고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매부리가 네네.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부분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고 이제 거울 보면서 실제로 늘려보면서 수술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CT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쪽 뼈가 조금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 부분도 살짝 골절시켜가지고 안쪽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코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절골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좀 같이 바로 잡을 거고 여기 보시면은 흔히 말해서 복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살짝은 좀 정리해야지 어느 정도 좀 얄쌍하게 코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매부리 부분도 좀 당연히 깎아야 되고요. 코의 코끝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괜찮으신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코 기둥을 살짝 조금 더 올리면은 이런 모습이 될 거거든요. 이런 모습에 매부리는 살짝 깎고 나서 하면은 직선에 가까운 이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매부리를 깎는 정도에 따라서 코끝 높이를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코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실리콘을 이용한 수술보다는 그냥 무보형물로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코끝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콧볼 쪽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코를 살짝 올려볼 거예요. 코폭도 올리게 되면은 좀 얄쌍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콧볼 쪽은 따로 필요가 없으시고 매부리를 좀 깎고선 여기 맞춰가지고 라인을 만들 건데 일단 이 높이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높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딱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매부리를 살짝만 깎고 이 정도 높이로 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비어있는 부분 보이죠? 네. 이 비어있는 부분을 비중의 연골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코 기둥을 어떤 재료로 쓸 거냐 이게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재료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중의 연골을 쓸 건지 아니면 가슴 연골을 쓸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쓸 건지는 같이 이제 CT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뼈고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비중의 연골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크기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략 한 3.2cm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면 사실 좀 많이 크신 편인데 이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cm, 위에 1cm를 남겨두고 쓰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채취를 하게 되면은 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거는 남겨둬야 되고 지금 쓸 수 있는 최대 길이는 한 2.2cm 정도가 돼요. 근데 코 기둥을 세울 때 2.2cm가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 보면은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본인은 원래 기본 코가 좀 높으신데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이기를 원하니까 2.2cm보다는 2, 3cm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의 연골로만 수술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가슴 연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인의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기증받은 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이도 지금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의 늑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의 연골의 퀄리티가 훨씬 높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러면 이제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 혹시 제가 그 귀연골도 있다는 걸 들었어가지고 네네. 혹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걸까요? 귀연골을 이용해서는 사실 이렇게 높이감 있는 코를 만들기는 어렵고 귀연골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올리고 쌓는 용도로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이 쌓는 재료로는 저는 이제 비중의 연골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의 연골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예, 없으면은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동필 원장이에요. 평상시 어디가 제일 크게 고민이셨어요? 제가 턱이 네. 평상시에 봤을 때 좀 무턱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평소에 계속 콤플렉스여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무턱이 있으면서 혹시 턱이 조금 짧다고도 느끼셨나요? 아니면 뭐 길이에 대해서는 전혀 길이 때문에 더 그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길이가 좀 짧다고 느끼셨나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 턱이 무턱인 거 말고 이제 턱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느끼신 부분이 있나요? 막 엄청나게 비대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막 마냥 예쁘게 대칭이라고는 또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제가 거울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무턱이기는 한데 네. 요 밑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이 무턱인데 요 왼쪽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요 오른쪽 부분은 조금 더 뒤로 꺼져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측면에서의 느낌이 지금
많이 틀려요. 네. 이쪽은 각이 이렇게 가는 방면에 얘는 여기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측면에서 봐보면 여기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턱이 무턱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무턱 때문에 생기는 비대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대칭 때문에 측면에서 보이는 느낌은 굉장히 사진을 찍었을 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무턱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을 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 거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 폭도 되게 갸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무턱 부분이 개선되면 굉장히 크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사항은 없으신가요? 모양보다는 그 수술이 몇 가지 고형물도 있고 뭐 나사로 해서 전진술도 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쪽에다가 가장 쉽게는 뭐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이제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는데, 보형물은 뭐 실리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어텍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3D로 인공뼈를 만들어 갖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뼈를 이제 전방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은 틀린데, 저희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무턱이 조금 있는 편이고, 네. 사실은 보형물을 넣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 보형물이 넣은 이 사이가 굉장히 크게 단차가 생겨버려요. 보형물은 한마디로 근육 밑에다가 이렇게 보형물만 딱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의 현상이 우리한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방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근육들도 다 같이 끌고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뼈하고 근육이 같이 다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우리 같은 케이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특히 필러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은 게, 우리는 필러를 넣으면 이게 다 밑으로 흘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턱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가지고 오히려 더 뾰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너무 여기가 뾰족하지 않게 앞으로 약간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길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턱 느낌을 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진술이 나사가 들어간다고. 네, 이제- 야 전방이. 아, 전방이에요? 네. 혹시 이게 그러면은 뭐 겉에서 이제 만져졌을 때 이런 그 느낌이 느껴질까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게 티타늄이라는 성분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1mm 이하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이걸 만졌을 때 느끼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치과를 가서 이렇게 치아 사진을 딱 찍어 보면 네. 그쪽에 보형물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치과 사진에서 내가 이렇게 좀 수술한 거 좀 티나는 게 싫다, 고정 나사만 없으면 사실 수술한 거를 아무도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싫다, 그것 때문에 빼는 경우가 있지,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뽑고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턱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근육이 있어요. 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뼈를 이동시킨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절골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이 높이는 네네. 사실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신경선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경선 밑에 5mm 밑에다가 지금 저희가 넣어가지고 범위 내에서 어디다 절골을 해가지고 이동할지는 결정을 할 건데, 이거를 평행하게 절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절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절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왜 얘가 좀 본인이 짧아 보이냐 길어 보이냐를 물어봤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길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방 이동을 하면 사실은 더 길어 보이거든요. 짧아 보이면, 짧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길이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좋지만, 길어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갖고 위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와야지만 오히려 조금 짧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짧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해도 크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뀔 거예요. 선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골이 생기면서, 아마 전방 이동 양은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뼈만 놓고 보는 거라서 네. 수술할 때 최종적으로 되겠지만 일단 6에서 7mm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근데 이제 앞에 근육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쪽 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 막 되게 큰 변화는 아닌데 이 미세한 변화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최대한 비대칭도 많이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